안녕하십니까. 지산카센터 지산 전장령입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대부분 거의 90% 이상이 GDI 엔진이에요. 그죠? CVVL도 있고, 자연흡기 엔진, 터보 엔진, 하이브리드 엔진,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공기 흐름 센서, 공기 유량 센서, 에어플로 센서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연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맵 센서하고 에어플로 센서가 둘이 같은 동네 살아, 친구야, 하는 일이 비슷해. 그런데 이 GDI는 예전에 제가 뭐라 그랬죠? 카본 침착률이 높다 그랬죠? 이론상으로는 너무너무 좋은데 실기로는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다 보면은 그런 공기 흐름량 센서, 공기 유량 센서, 에어플로 센서와 그리고 맵 센서라는 애들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지대하게 역할을 많이 해요. 그리고 걔네들한테도 그 더스트, 먼지나 그리고 디파짓, 침착물, 그리고 카본, 수트 같은 것들이 껴요. 어차피 그 주변에 있기 때문에. 에어플로 센서 같은 경우는 거기에 슬러지가 침착이 되는 것보다는 애쉬 같은, 재 같은 그런 것들, 카본, 검댕이가 많이 껴요. 그래서 청소를 하라고 그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들 한 출고하고 3년, 4년, 5년, 그리고 킬로미터 총 주행거리는 5만 킬로 시점 전후 운전 습관이 안 좋으신 분, 그리고 가혹한 운전 조건, 그런 차들이 검댕이 슬러지 같은 게 많이 침착이 됩니다. 얘네들이 정확하게 하는 역할은 엔진이 이제 공기를 흡입할 거 아니에요. 마시잖아. 사람도 이렇게 대기 중에 산소를 마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흡기 매뉴얼드라는 게 있어요. 흡기 매뉴얼들을 흡기 다기관이라고 그래요. 얘야, 얘. 그러면은 내부 압력이 여기서 변해요. 그러면 엑셀을 밟으면 이 스로틀이 열리고 압력이 낮아져요. 압력이 낮아진다는 거는 진공이 증가가 되는 거예요. 엑셀을 떼면 이 안에 스로틀이 닫혀요. 플랩이 닫힌다고. 그러면 압력이 높아지고 진공이 감소해요. 그러면 맵 센서는 여기 달려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구멍 빵 뚫어 놨잖아요. 탈거했기 때문에. 그래서 맵 센서가 이 압력 변화를 전기적인 신호죠, 전압으로 바꿔서 ECU, 통합사령부에 보내는 거야. 그럼 ECU는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다 이게 계산을 하는데, 엔진 부하, 현재 내가 힘을 얼마를 낼지, 그리고 연료는 얼마나 뿜어줘야 되지, 점화시기는 어떻게 조정을 해주지? 왜? 노킹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얘가 관장을 하는 애예요. 그러면 연료 분사량을 제어한다는 거는 우리가 고바웃길을 막 간다든가 갑자기 악셀레터를 밟아갖고 가속을 한다든가 그러면은 여기 에어클리너 통으로 연료 분사량 제어할 때 흡입 공기량 기준으로 연료량을 조절하는데 그걸 공연비 조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이그니션 코일 보이잖아요? 점화시기도 제어를 해요. 엔진 부하가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서 점화 시점을 앞당기거나 늦추거나, 그리고 EGR 같은 경우에 배기가스 재순환량을 조절하고 창고 데이터를 이 메모리 해놓은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라고 그래서 RPM이죠. 그게 일정하게 수침이 이렇게 딱 있는 거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이들 안정화라고 그러는데 공회전 시에도 일정한 압력 신호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엔진 회전수가 안정화되는데 도움이 되죠. 예전에 에어플로 센서는 주로 어디에 달렸냐면 이 에어클리너 통하고 우리가 이 자바라 호스라고 그러는데 이 사이에 있어요. 사이에 종이컵처럼 동그래 갖고 원통형이에요. 이렇게 까매요. 맵 센서는 얘예요. 진공 압력으로 공기량을 추정하는 센서예요. 그리고 얘는 이 에어클리너 통 바로 뒤에 있잖아요. 실제 들어오는 공기의 양을 직접 측정해요. 공기가 실제로 얼마나 들어왔는지를 직접 측정한다고. 그러면 여기에 있잖아. 얘는 스로틀 바디 뒤에 맵 센서는. 그러면 얘는 공기가
얼마나 들어왔을까, 이거를 간접적으로 계산해요. 얘가 맵 센서인데 지금 보시면 이 슬러지 디파짓 뭐 이런 것들 엄청 많이 지금 침착이 되어 있어요. 어쨌든 뭐 닦는 거는 보여드리겠지만 그냥 시켜놨어요. 저는 그냥 교체할 거예요. 뭐 얼마 안 하니까. 에어플로 센서하고 맵 센서를 비유로 하면은 얘는 사람의 숨소리를 듣고 얼마나 숨을 들이마셨을까 간접으로 측정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그러면 여기에 달려있는 일부 차종들 에어플로 센서 방식들은 여기에 달렸어요 사이에. 걔네들은 실제 내가 호흡을 얼마나 했지? 이걸 직접 공기를 저울로 재는 것하고 원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맵 센서 MAP라고 그래요. 얘는 압력으로 계산하는, 그냥 추정을 하는 거야. 아, 그 정도 되겠지. 그러면 MAF라고 그래요. 에어플로 센서. 걔는 공기를 직접 측정을 해. 그러니까 실측형 센서야. 그 차이가 틀린 거야. 그런데 국내외 자동차 제작사는 에어플로 센서 방식이나 맵 센서 방식 둘 중에 한 가지를 채택을 해요. 그러면 얘는 원통형의 에어플로 센서가 사이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얘는 여기에 맵 센서가 꽂아지는 거예요. 아까 그 슬러지 잔뜩 묻어 있는 거. 자, 그러면 두 센서 모두 제일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아까 통합 사령부, 쉽게 제가 설명을 했죠. 예시를. ECU, 일렉트릭 컴퓨터 유니트. 정확하게 연료 분사량과 점화 시기, 얘를 결정할 때는 필수예요. 옵션이 아니야. 필수야, 필수.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더럽고 침착물이 많으면 간접적으로 공기 흐름량을 읽질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 일단 ECU가 찐따가 돼. 바보가 돼. 그래서 공기를 얼마나 흡입했는지를 계산은 ECU가 제대로 못해. 왜? 아, 이 새끼가 보고를 제대로 안 하잖아요. 슬러지가 이렇게 많으니까. 그죠? 그러면 일단은 얘네 인젝터가 연료를 과하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검댕이가 많이 묻겠죠. 과소. 많이 뿜거나 적게 뿜거나. 그리고 공연비라고 그랬잖아요. 연비가 나빠지는 거는 공연비가 균형이 안 맞아. 그러면은 100% 이런 애들은 연료가 많이 먹어요. 소비가 증가가 돼. 평균 주행 연비가 떨어져. 확 떨어져 버려. 고속도로에서 얘가 잘 나올 때 16km 나오거든요. 3.3인데 근데 요즘에 한 13km, 12km 이렇더라고. 그래서 아니나 달러 저번에 스로틀 바디 청소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빼본 거야. 그때 이렇게 들어온 거야. 이렇게 졸라 들어온 거야. 여러분들 보셨을 때 그냥 시쳇말로 하는 거예요. 편하게. 제가 뭐 교양미 있게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 일단은 시동도 불안정하고 RPM 보정이 안 되고 떨려요. 살짝 미세하게 떨려. RPM 공회전 하는데 아이들링 상태에서 이 데이터를 계속 ECU한테 보내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류지. 공기하고 연료 혼합비가 막 애가 찐따가 돼. 바보가 돼. 그래 불안정이 돼. 그래서 심한 애들은 얘가 엔진 체크 등을 띄운다고. 그리고 이런 애들은 전에 스로틀 바디 할 때 얘기를 해드렸지만 일단은 내부에 피스톤이나 실린더에 카본이 이렇게 껴. 껌댕이가 이런 식으로. 아까 제가 RPM 불안정하다고 그랬잖아요. 떨린다고 살짝.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몰라요. 미미가 새 거일 때는. 근데 예민한 사람들은 알아. 근데 얘가 원래 피스톤들이 깨끗한 것들은 이렇거든요. 저번에 스로틀 바디 할 때 보여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될 정도면 실린더 내실은 더 하다는 거야. 스크래치도 있고 곰보가 됐을 가능성도 높아. 그래서
맵 센서는 흡기 라인이 오염되고 카본이죠, 카본. 그 오일 미스트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 때문에 쉽게 더러워져요. 이렇게 5만 킬로 거의 다 됐거든요. 4만 2천 몇 킬로니까. 그러면 전차주가 얼마나 운전 습관이 안 좋았던가, 가혹 조건인가, 불량 연료? 글쎄, 불량 연료보다는 운전 습관이라든가 가혹 조건인 것 같아. 제가 볼게, 운행 조건이.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런 전용 세척제, 매스 에어 플로우라고 그래 있죠. 그래서 MAF라고 그래요. 에어플로 센서를 이런 걸로 청소를 해주면 에어플로 센서나 이런 맵 센서들이 수명도 늘어나고 연비가 좋아져요. 그런데 얘는 좀 애가 단단해. 그냥 뽀빠이 같아. 근데 에어플로 센서는 귀하게 자란 애들이야, 사람으로 따지면. 그래서 잘못 닦으면 에어플로 센서는 나가요. 나가버린다고, 집을 나간다고. 그럼 그냥 갈면 돼. 그럼 외산차들은 좀 가격이 비싸겠죠. 그리고 부품을 못 구할 수도 있고, 옛날 차들은. 그래서 탈거해 갖고 청소할 때 뭐 이상한 거 갖다 뿌리지 말고, 시중에 이거 수입이 돼서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옛날에 제가 카센터 하면서도 이걸 썼던 거예요. 매스 에어플로 센서 클리너라고 단골들 닦아주고 그랬어요. 돈도 못 받았어요, 단골이라. 이거 찍찍 뿌려주고 얼마 받을 거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드리면, 맵 센서 얘는 엔진의 공기량을 갖다가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그런 센서다. 이쪽에 달려있는, 본인 차들 보세요. 집에 가서 에어클리너 박스 통 뒤에 요 사이에 있다고 그랬어. 바로 앞에. 그리고 스로틀 바디가 있어요. 요 사이에 있어요. 이렇게 아까 종이컵처럼 생겼어요. 원통형으로. 거기에 있는 거는 MAF, 매스 에어 플로우 센서. 그래서 둘 다 청소를 해야 된다. 연비 좋아지고 안 떨어, 차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청소하라는 게, 여러분들 기름값 아끼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나중에 장시간을 보면 엔진이 이 모양 된다니까. 나중에 내시경으로 한번 제가 10,000km 정도 더 탄 다음에 연료 첨가제 지금 계속 넣고 있어요. 고급 휘발유에. 얼마나 닦이는지 보여드릴게요. 얘를 닦는 게 사람들이, 와, 얘를 닦았으니까 엄청 좋아졌겠지, 이것만 닦여서 좋아지겠지, 그렇게 생각들 하는데, 얘 닦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연료 첨가제들은 뭐가 문제냐면, GDI들 인젝터 예전에 비싸다고 그랬죠. 제가 이거 LPG 거예요. 여기 팁 있는데, 분사 있는 데가 슬러지 디파짓 같은 것들이 계속 여기에 뭉쳐. 그러면은 얘가 무화 분사하듯이 쏴줘야 되는데, 과소 과하다. 지들 뻗고 싶은 대로 뿜어, 분사를. 그래서 초음파 클리닝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니야. 근데 원래 초음파는 제가 알기로는 얘를 일일이 분해하면 쇠로 된 스트롱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까지 닦을 수는 없어요, 초음파가. 정확하게는 얘 교환이야. 근데 16만 얼마인가 그래, 제 차가. 그럼 6개 달렸잖아, 6기통이니까. 졸라 깁스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옛날에 MPI, 멀티포인트 인젝션 방식이 아니란 말이야. 요즘은 GDI잖아. 가솔린 다이렉트 인젝션. LPG도 옛날에 그런 다이어프램 들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요즘에는 LPI라고 그러잖아요. 다 인젝터가 이렇게 달려있다고. 가격들이 다 비싸거든. 물론 LPG는 얘는 싸요. 그래갖고 오염되면은 당연히 출력은 나빠져요. 그리고 카본이 이렇게 침착이 심하게 되는데, 전에 말씀드렸지만 피스톤 상단에 대가리에 이렇게 쌓이는 건 좋은데, 요 사이드 있는데 카본 같은 이 탄소알갱이들이 쌓여서 실린더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얘네들이 긁거든요. 그래서 실린더가 스크래치 나고 곰보가 되는 거야, 얘 때문에. 왜? 거기에 카본이 쌓여서 돌덩이 마냥. 그러면 이 끝에 부분은 실린더하고 이렇게 만나 있거든. 거의 유수리가 거의 없을 정도로 빡빡하게. 거기를 매끄럽게 해주는 게 엔진오일 윤활막들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엔진 나빠져, 연비 나빠져, 출력 나빠져. 좋을 게 하나도 없죠? 자, GDI들은 이론상으로 너무너무 좋다고 그랬어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밸브, 이 탄수알갱이 밸브까지 닦아줄 수는 없어요, GDI가. 근데 이런 조그만 보물찾기처럼 숨어있는 이런 센서들 때문에 이런 애들까지 더 이렇게 카본이 침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 새 거야. 원래 이랬던 거야. 그러면 밸브 시트 치마 현상도 일어나. 카본이 계속 쌓이다 보면. 그러면 나중에 이것만 가를 수는 있는데 헤드를 까져, 보통. 그래서 돈이 이래 까지고 저래 까지고 돈은 그렇게 날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써보지도 못하고. 나는 보약도 못 먹는데 얘는 맨날 보약 먹어야 돼. 그래서 청소해라, 클리닝해라, 안 되면 교체해라,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여기 보시면 센서 아세이 맵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 거는 부품을 시켰어요. 이렇게 깨끗해요. 이게 새 거고 얘가 흔 거야. 슬러지 왕창 껴 있는 거. 지금 이렇게 비교가 되죠. 근데 문제는 클리닝 하는 것도 보여드리지만 여기 보면 요 고무 링이 오래되면 경화가 돼요. 그래서 누설 공기가 생겨. 그래서 저는 갈아요. 얘가 차량이 2022년형이라 사실 제 경험상 아직은 안 갈아도 되는데 그냥 예방정비 차원에서 교체하는 거거든요. 근데 청소는 굉장히 간단해요. 사실은 이거는 가연성이라 담배 피시는 분들은 담배를 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이런 식으로 쉐이크 흔들어 갖고 이렇게 뿌려. 그럼 얘가 증발도 굉장히 빨라. 보시면 슬러지가 굉장히 많이 침착이 되어 있어요. 이게 꾸정물, 저번에 스로틀 바디도 들어왔는데 얘도 그래. 아직도 더 나와야 돼. 얘가 고장은 에어플로우 센서에 비해서 잘 안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는 교체 이유는 왜다? 이 오링 때문에 가는 거예요. 저는 얘가 오래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고무잖아요. 고무. 아무리 잘 만들어도 고무는 오래되면 경화가 돼요. 타이어 경화되듯이. 이렇게 닦았는데도 아직도 슬러지가 남아 있어. 이렇게. 그래서 그 아까운 고급류를 버리고 다닌 거예요. 제가 스로틀 바디 청소하고 조금 나아졌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이 가루 같은 거 다 보이죠. 이게 검댕이라고, 슬러지. 그래서 저는 교체를 합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5만 킬로, 4만 킬로 한 5년, 2020년, 21년 막 탔는데 요즘 잘 안 나오고 살짝 떨고, 뭐 아무리 내 차가 2.5라고 해도 이렇게 힘이 약하지? 그런 분들은 차종에 따라서 에어플로우 MAF 방식이나 MAP 맵 센서 방식 두 가지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국내 자동차 제작사가 둘 중에 한 가지는 꼭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맵 센서라는 걸 예전에도 가르쳐 줬어요. 흡기 다기간 절대 압력 센서, MAP, 매니폴드 앱솔루트 프레저 센서라고 엔진의 작동 현황을 알 수 있는 기본 변수는 엔진 회전수와 엔진으로 흡입되는 공기량이다. 이 공기량을 읽어주는데 얘는 간접으로 하는 애다. 그렇게 오늘 아시면 됩니다. 예전에 에어플로우 센서라고 그래서 공기 유량 센서, 부르는 건 뭐 공기 유량, 공기 흐름 이렇게 불러요. 에어 클리너 부분에 설치되어 에어 클리너로 흡입되는 공기량을 계측해요. 모듈레이터에서 숫자를 띄서 ECU로 어쩌고저쩌고, 요런 방식 공기 유량 센서. 예전에 캐피탈 콘코드가 거의 요런 모양들이 많았고, 그리고 소나타 2, 3, 뉴그랜저, 다이너스티 요런 애들이 요런 방식을 썼어요. 에어플로우 센서. 저처럼 오래 정비를 하신 분들은 이 방식 그림을 보면 아, 옛날에 저거 많이 갈았는데 그거 아실 거예요. 여기 보면
카르만 보텍스 방식을 채택하여 뭐 공기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어쩌고 막 이렇게 써놨어요. 에어플로 센서, 공기 흐름 감지용 센서로, 얘는 직접이라고 그랬어요. 초음파 형식과 열식, 핫와이어, 그리고 플랩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으니까 정기적으로 늦어도 4년에서 5년 전후, 4만에서 5만 킬로 전후, 내가 좀 가업 조건이고 운행 습관이 안 좋고 그리고 급출발, 급가속, 급제동을 자주 한다, 그런 분들은 그 조금 더 빨리 클리닝을 하셔도 돼요. 오늘 잘 보셨죠? 얘가 그렇게 되는 거고, 저는 왜 교체하는지 요 오링 때문에 간다. 얼마 안 해요. 그래서 귀찮으면, 이런 거 사기 싫으면 요런 거거든요. 메스 에어플로우라고 얘 쓸 때 많아요. 그래서 요거 사기 싫으면 그냥 부품 대리점 가서 내 차대 남바 가르쳐주고 이렇게 사서 교체하시면 돼요. 얘는 여기 달렸어요. 여기 10mm로 볼트를 채우고 조이고, 그리고 여기 커넥터 있죠, 끼우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얘 같은 경우는 이슈 학습 초기화 뭐 재학습 할 필요 없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정확하게 얘를 청소하는 클리너 갖다 청소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여러분들 생각에는 저게 뭐 그렇게 엔진까지 치명타를 주겠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기 보정, 공기와 연료 혼합비를 아이들 보정을 제대로 못 해주게 되면, 우리가 얘기할 때 찐빠라고 그래요. 찐빠, 노킹, RPM 부조 현상이 생긴다고. 근데 그게 심하면 체크 엔진이 들어오겠지만, 엔진 체크가 안 들어왔을 때는 어차피 엔진 안으로, 실린더 내부로 그런 검냉이들은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엔진이 피스톤도 더러워지고 실린더 내부도 스크래치나 본보 현상이 생기는 거고, 나중에는 엔진을 까야 된다는 불상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엔진 약하다는 말 너무 하시지 마시고, 약한 건 맞는데 요즘 엔진들이 이런 쉬운 것부터 관리를 하세요. 가장 기본이 방죽을 무너뜨려요. 똑같아요. 자동차도 가장 기본 에어플로 센서와 웹 센서, MAP, MAF. 오늘 두 가지 잘 기억하셨다가 DIY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주차장 가서 작업하십시오. 아시겠죠? 교체를 하셔도 되고, 이런 클리너 구입하시면 됩니다. 이거 전문점에서 다 쓰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날씨가 지금 엄청 쌀쌀해졌어요. 근데 제가 좀 몸에 열이 나느라고 지금 반팔이에요. 그래도 요 날씨, 영상이 올라갈 때 맞춰서 이거라도 입고 찍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직도 더워요. 얼마 전에 여름에 너무 더워갖고 힘들었잖아요. 그죠? 에버페레이터 다 터진다고 제가 얘기하니까 이제 대형 유튜버들 이제 영상들 찍대요. 에바는 좀 캠페인이든 리콜이든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제네시스 시리즈처럼, 뭐 여하튼 BMW든 뭐 다 터지니까 뭐 그건 여러분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순번 대기줄 뽑고 내년 여름에 가면 또 다 터져요. 왜? 이 사이 시간에 잘 안 쓰거든. 가을부터 겨울에는. 안전운전 하시고, 차에 이렇게 요만큼이라도 흠집 내지 마시고 광 잘 내고 잘 타십시오. 제가 그랜저 멤버스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주 새 차 광택 내시는 분들을 진짜 열정이 대단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걸 돈벌이로 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 진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무튼 차 아끼시는 분들은 차 잘 타시고요.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때까지 가정과 사업장에 여러분들 하고자 하는 일들, 지금 연말이잖아요. 여러분들 꼭 좋은 일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나 경제나 산업이나 군사적이나 외교적이나 지금 다 어수선해. 너무 어수선해. 그래도 중심을 딱 잡고 내가 목표한 목표는 개인의 삶도 있는 거니까 그걸 위해서 뚜벅뚜벅 정진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회원가입, 지상카센터 채널에 항상 응원이 되고 힘이 됩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코로나 조심하시고 여러분들 항상 좋은 일들이
가득가득 하십시오. 아시겠죠? 돈 많이 벌면 저한테 좀 이렇게 던져주세요. 아시겠죠?